청와대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인데요. 작업의 정석, 어떤 정석일까요? 바로 수해 복구 작업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던 김정숙 여사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aste of pleasure. 정말 그야말로 작업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못 봤는데 보통 이제 고무장갑까지는 그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엉덩이에 깔고 앉는 의자가 지금 새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보면은 확실히 그 김정숙 여사께서 일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실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저기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반일하고 그럴 때. 아무데나 쭈그리고 앉을 수 있죠. 앉으면 일단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무릎이 굉장히 아픈데 예. 저 하면은 일의 그 생산성이 한 3-4배 증가됩니다. 네, 네. 예전에 연예인들도 저 방석을 하고 나와서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네. 이게 저 방석이 아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냥 그 엉덩이 쪽에 이렇게 차가지고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거를 메고 다니는 것도 또한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고. 저 화면에 있는 건 이효리죠. 네. 이효리 씨도 저거 이제 그 콩밭에 수확할 때 저걸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허리 아프잖아요. 시골에서 네. 뭔가 이렇게 일할 때 쪼그리고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의자인데, 이 방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걸 본인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데 안 할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자기 어떻게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때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빨래하는지도 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딱딱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잖아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다. 김정숙 여사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시켰다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불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물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해 나면은 이불 같은 건 다 버리거든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말려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그런 다음에 손수 그걸 들쳐매고 가가지고 그 다리 난간 있는 데다 톡 하고 올리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수해봉사 활동 같은 데 가면 잠깐 카메라 있을 때만 잠깐 그렇죠. 좀 일하는 척 하고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또 홍대렐라란 말 들 정도로 장화 신고 1시간 잠깐 하고 수해 이제 의원금 같이 이렇게 지원금 조금 주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4시간 동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정성 있게 사람들 만나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저런 게 바로 그 진짜 봉사지 정치인의 모습은 저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요즘에 조금 꺾이고 있는데 그 지지율 몇 %는 김정숙 여사가 다 올려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장에서 이 수해민들의 살림살이까지 직접 챙겼던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야근 받았어요? 하나 받았어? 근데 이걸 손을 뭉쳐가지고 못 쓰겠다. 뭉쳐도 하여튼 그건 나중에 뽀송뽀송해지면 할 일이고 이거 넣을 때 그냥 안 자라니 잘 해야 또 집이 나오니까. 네, 밀짚 모자에 저걸 이제 쪼그려 방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업용 의자, 방석 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저희가 요즘에 이런 거 디테일도 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쪼그리고 앉을 경우 무릎을 130도 이상 구부리게 되는데 이때 무릎 관절이 체중의 7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저렇게 앉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 이런 얘기를. 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올 때는 필요 없지만은 최소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저거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든 남성도 그렇고 예. 한 자리 쪼그려가지고 한 30분 이상만 있어도 쥐나요. 예. 그리고 일어날 때 관절이 안 받쳐줍니다. 허리가 안 받쳐주고
더구나 저 작업처럼 앉아서 계속 그냥 한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해야 될 때는 저거 없으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을 해본 분이 저 작업에 현장에 가기 전에 가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일을 할 때는 동선이 내 몸 동작이 어떻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간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인 살림꾼의 모습을 이제 저기서 보는 것 같은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 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영부인이라는 용어도 이제 안 쓴다고 그래요. 그냥 여사라고 그냥 여사는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대한민국 영부인은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많아요. 많은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건데 말로만 정치인들이 뭐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위에 있고 군림에 있고 그런데 섬긴다는 게 이 뭔지 몸으로 보여주는 분대에서 저는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이 사실은 대선 기간에 저걸 갖다가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었어요.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하고 이제 경쟁석에 있었지만은 내려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주물러드리고 안마해드리고 뭐 일해드리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광주특보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그래서 광주 민심이 국민의당 쪽으로 압도적으로 갔다가 총선 때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저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 저런 데서 다시 또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구 작업을 하고 돌아간 뒤에도 또 이 지역 사람들을 또 챙겨줬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졌어요. 예, 김정숙 여사께서 금일봉이 는 봉투를 전달해가지고 거의 뭐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일단 오셔가지고 같이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또 가시면서 또 금일봉을 전달하고 이 자체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이런 능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는. 게다가 이게 뭐 보통은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만들어서 금일봉을 주는데 사비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금일봉을 전달해줬다가 포인트라기보다는 사비로 전달해줬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만든 금일봉 전달해주는 거야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런 데가 오히려 전달해주면 정치적으로도 낫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취임한 이후에 이 안에서 청와대 내에서 쓰는 일상용품도 전부 사비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사비로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랐던 게 이 전 정권에서 무언가 권력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 이번에 그 고가 침대 3개 나오는 그런 장면하고 대비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많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아닌가 굉장히 네.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대엽 교수가 낙마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OECD 최상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출신이 또 장관이 나온 겁니다. 정치인 출신과 선출직 공직자까지 합치면 8명의 자리를 정치인들이 내각을 옮기게 된 겁니다. 일단 김영주 의원 장관 후보자가 누군지 독특한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63세, 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3선 중진, 중고교 때부터 농구선수로 고교 때 활동을 했고요. 서울신탁은행에서 7년간 또 은행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근무를 했다는 인연도 있고요. 노조 간부로 일하다가 DJ의 권위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농구선수에서 은행원에서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 붙여줘야 됩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변신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정부의 여성 내각 비율을 저희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영택 여가부 장관, 김영주 교육부 장관, 고용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보훈처장의 피우진 보훈처장까지 문재인 정부의 여성 총장관 수가 30%를 넘겼다. 일단은 여성 비율이 30%를 넘겼다. 김영주 후보자가 된다면? 그렇죠.
김영주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저께 지명됨으로써 중소기업 벤처부 이번에 신설된 장관 조직을 빼놓고는 모든 후보자가 지명이 완료돼서 이제 내각이 정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후보자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현역 의원, 5번째 현역 의원이고 다른 사람까지 합치면 이제 8명이 돼서 사실은 민주당의 일부 조직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시민단체 출신, 교수, 그리고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선호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현직 관료와 관료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내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영주 의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직 의원으로 갔기 때문에 뭐 당청 관계에서는 무리 없는 어떤 업무 수행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김영주 의원 저도 TV에서만 봤지만 키가 굉장히 커서 아주 굉장히 틀이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틀이 좋구나. 운동선수였더라고요. 예. 운동선수를 하다가 실업팀으로 은행에 갔다가 그 실업팀에서 빠져나와서 일반 은행직으로 갔다가 이제 남녀의 임금 격차에 이제 분노해서 노조운동을 하다가 금융노조 활동으로 올라간 분이에요. 그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동부 장관의 방용석 씨라고 노동운동가 출신을 지명한 적이 있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 출신이 노조의 입장을 다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협상을 이끌어야 되는 측면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얘기한 대로 아까 여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5명, 피우진 오은초 장관이 장관급이 되면서 6명이 돼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30%를 여성으로 한다는 것은 약속은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완료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인트로 해설을 잘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무식 교수님.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놓은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내각의 인선에 얼마나 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일단 국정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또 애초에 공약대로 했던 또 비율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선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또 무난히 통과시킬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 사실은 인선을 낙점하기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건데요. 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난한 평가와 무난한 통과를 생각하니까 정치인 출신 입각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신들은 그 전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 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가 아니면 무사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또 한편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장점으로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층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단점이 뭐냐면 아까 그 중앙일보 어디 사설에 나왔습니다만 단점으로서는 정치인들이 일반 정통 관료들을 제치고 너무 지나치게 파퓰리즘에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파퓰리즘.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하고는 또 장관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잘못된 걸 따지고 또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요구하는 거지만 장관은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조건 속에서 가장 끌고 가야 되는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장관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신중성과 합리성을 가진 관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정치인의 장점은 키우고 관료 출신의 또 장점은 또 키워내면서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차관은 아무래도 좀 관료 출신의 차관을 하는 게 좀 더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관 정치인이면 차관은 뭐 당연히 관료 출신 하는 것이 조화가 되겠죠. 시사던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까지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